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저는 AMPM 글로벌 마케터 이종우입니다. 네, AMPM 글로벌 마케터 김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 A to Z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딱 광고를 집행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네이버고, 그 네이버 중에서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파워링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완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꿀팁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전수해 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거 할 거다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워링크 광고가 어떤 건지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네이버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키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키워드 창업 어떠세요? 창업? 네, 창업. 창업. 네. 창업. 맞아요. 그러면은 창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뜨죠. 파워링크, 그다음 창업 관련 관료라고 뜨고 쭉 광고들이 뜹니다. 지금 나오는 여기 업체들 모두 다 파워링크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는 창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게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을 검색을 하면은 파워링크가 먼저 뜨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가 먼저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워링크가 제일 아래에 뜰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키워드마다 조금 다른데 요건 이제 좀 뒤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요 파워링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파워링크 왜 해야 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는 수고님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 지면 순위가 좀 올라가 있다. 방금도 창업 검색하셨을 때 보이셨겠지만 이제 노출이 좀 위에 되어 있어서 바로 URL 들어가서 이제 광고주님들의 광고를 좀 광고를 하기가 조금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노출 지면 순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기 네. 쉽다.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비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마케팅 퍼널 구축의 첫 번째는 저는 파워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널 구축의 첫 번째. 왜 첫 번째인가요? 일단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인지 후 전환이 되고 구매가 되고 충성곡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브랜드 인지를 위해서는 일단 이제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출 지면 순위가 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이제 위의 말과 좀 일맥상통하죠. 그런 이제 파워링크 광고를 좀 진행을 해야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덧붙이면은 요 마케팅 퍼널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브랜드 인지를 하고 요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탐색 과정에서 도움도 됩니다. 과정에서 신뢰도 확보. 이런 게 뭐냐면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브랜드에 대해서 검색을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러면 뭔가 사기꾼들 같고 믿음치 못할 것 같고 하는데 뭔가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후기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아 얘네는 그래도 검증은 된 곳이구나 라는 게 있으니까 정보 탐색 과정에서 얻는 신뢰도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파워링크 광고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하나 얘기를 하면은 파워링 약간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효과 불러일으키기 가능.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중견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은 키워드에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를 좀 점유율을 높인다든지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들로 들어가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세부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공략을 해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천차만별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파워링크를 꼭 해야 한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키워드를 이제 광고주님들이 직접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싶고 어떤 키워드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소고점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키워드별로
이제 입찰가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니즈에 맞는 광고 그거를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만 얘기를 하면은 아 얘들이 어쨌든 광고 대행사니까 그냥 이걸 말로만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요거 캠페인 생성부터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요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뭐 문의사항 있으면 바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딱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광고 플랫폼 들어왔을 때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ABC는 저희가 일단 임의로 세팅을 그냥 해놓은 거고요. 뭐 여기 처음부터 새 캠페인부터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딱 캠페인 생성을 누르면 자 파워링크, 쇼검,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은 메인으로 할 거는 파워링크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링크는 저희가 말한 대로 제일 위에 뜨는 그런 광고, 그다음 텍스트랑 사이트 링크를 노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걸까요? 이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쇼핑 지면에 지금 형성이 되는 광고인데요.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와 다르게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의 영역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쇼핑 검색 광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쇼핑 검색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첫 지면에 한 하나에서 한 3개 정도 광고라고 표시가 되면서 맞아요. 나오는 이제 상품들이 쇼핑 검색 광고에 이제 입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나 포스트나 카페 같은 거 글이 있잖아요. 그 글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키워드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이래가지고 잘은 활용은 안 하지만 그만큼 파워 컨텐츠나 블로그 리뷰적인 측면이 좀 중요해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요거를 잘 안 쓰시는데 요거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쿼리가 있고 내 브랜딩을 같이 하고 싶다 했을 때 같이 진행을 하면 되고요. 신제품 검색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이내외, 6개월 이내외의 제품이 가능하고 요거는 일주일 단위로 또 입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입찰 가능한 키워드나 제품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스는 어떤 걸까요?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이제 다양하실 텐데요. 이제 펜션이나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광고해야 되는 경우 이제 네이버 이제 지도 어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이제 나오는 광고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지면에 노출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 메인인 파워링크를 클릭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저희가 그냥 마케팅학교 라이브 이렇게 해보고 하루 예산입니다. 요 하루 동안 이 캠페인에서 쓰실 예산을 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50원에서 최대 뭐 10억인데 10억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테니까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그러면은 한 10만원, 만원 정도라고 해볼까요? 제한 없음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 없이 누르면은 제한 없이 이제 클릭하는 것마다 바로 금액이 큰일 나겠죠 이제. 네,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요 고급 옵션 쪽 여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행히 캠페인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광고 노출 기간 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추적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로고 분석 설치했을 때 조금 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상세하게 잡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여기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 후 닫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케팅 학교 라이브라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생성을 했고요. 캠페인을 생성한 다음에는 광고 그룹을 설정을 해야겠죠. 새 광고 그룹을 설정을 하면 마케팅 학교 라이브 광고 그룹이라고 설정이 되고 UR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임의로 저희 블로그를 하나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블로그가 비즈 채널 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비즈 채널을 검수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즈머니를 채워야지만 이제 맞아요. 비즈 채널이 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도 지금 비즈 채널 검수가 충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 거고요. 요거 은근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이트에 좀 문제가 있나 왜 검수가 안 되지 하고 보시면 항상 비즈머니가 0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검수를 위해서는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일부는 충전을 해 놓으셔야 검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 중일 때도 세팅은 미리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광고 그룹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검수 중인 거
요걸로 직접 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검수가 실패가 되면은 기존 세팅해 놓은 게 검수 실패로 인해서 라이브가 안 될 테니까 검수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속이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 입찰가.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CPC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클릭했을 때 저희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기본 비용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비용은 70원부터고 요거에서 하루 예산도 똑같이 얼마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호님한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캠페인 단위에서 10,000원을 설정을 해놓고 네. 그룹 단에서 20,000원을 설정을 해놨어요. 네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얼마가 소진이 될까요, 하루에? 그럼 10,000원이 소진되겠죠? 왜 10,000원이 소진이 될까요? 캠페인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10,000원이 소진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예산이 10,000원을 해놨고 그룹 예산을 20,000원을 해놔도 저희가 좀 더 상위 개념인 캠페인에다가 먼저 10,000원을 할애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20,000원은 할애가 되지 않고 10,000원 되면은 광고가 딱 꺼지는 소진이 다 돼가지고 그날 노출이 안 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루 예산도 아까 저희가 10,000원 해놨으니까 여기도 10,000원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놓치시는 거 아까 말씀해드렸죠. 고급 옵션 관련. 그래서 고급 옵션을 딱 보겠습니다. 뭔가 여러 말이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매체 부분입니다. 광고 노출 매체를 저희가 어느 정도 유형이나 개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전체로 선택이 돼 있을 텐데 요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원님 알고 계십니다. 네, PC랑 모바일이랑 서로 입찰가가 다릅니다. 맞아요. PC랑 모바일이랑 일단 노출 디바이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노출 단가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세팅을 해서 PC는 PC 따로, 모바일은 모바일 따로 이제 입찰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파워링크에 대한 입찰가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맞아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원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모바일이랑 PC랑 검색 쿼리 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해보면 PC로는 월 100번밖에 검색이 안 되고 모바일로는 10,000번이 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과도한 예시긴 한데 근데 이럴 경우에 PC의 입찰가랑 모바일의 입찰가를 똑같이 설정을 해버리면은 한쪽에선 너무 높게 나오겠고 한쪽에선 너무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예 요 디바이스의 비례를 해가지고 요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PC만 하실 거면 PC, 모바일은 모바일 할 수 있고요. 요거를 나는 사이트를 노출되는 걸 하나하나 더 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노출 가능한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쭉 뜨게 됩니다. 뭐 DC 인사이드, 디미토리부터 해가지고 벼룩시장, 번개장터, 밴드에도 광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순위다, 싱크존 이런 데도 노출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다가 노출이 안 되게 하려면 여기서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체크를 하고 파트너 매체는 꺼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개별 선택을 하면서 요거를 다 제외 매체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매체적인 부분에서는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키워드 확장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구글 광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키워드 확장 요거 유사 검색어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키워드를 보통 검색을 하실 때 그 건강기능식품을 예로 들면은 건강식품 기능에 대한 단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 아르기닌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아르기난, 아르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검색을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데 그럴 경우에 그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유사 검색어로 이 세팅을 이제 해놓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키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은 우리 고객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치로 등록해 놓으시면은 완벽하게 일치만 해야 광고가 노출이 되고 확장을 해놓으면 아까 전에 건기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다이어트 용품 이런 데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략에 따라 사용하되 가급적이면 그냥 일치 유사 검색어 정도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치 쪽으로 하면 너무 여기 CPC가 크게 잡힐 수가 있고요. 확장으로 하면은 저희 노출이 되게 무방비하게 빡빡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치 검색어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저장 후 닫기를 눌러보면은 요거를 안 했네요. 전체로 다시 해볼게요.
노출 개별 PC에만 노출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고 그룹이 생성이 됐습니다. 광고 그룹을 생성을 했으면 이걸 클릭해 보시고요. 새 키워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키워드에서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세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키워드를 세팅을 해보기 위해서 한 키워드 한 3-4개 정도만 던져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캠핑 용품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첫 캠핑, 번째를 이제 캠핑, 캠핑, 그리고 캠핑 의자, 캠핑 의자, 그리고 루프탑 텐트, 루프탑 텐트, 캠핑 용품, 캠핑 용품, 그리고 3인용 텐트. 3인용 텐트. 이렇게 그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계속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월 예산 클릭수나 룡에 나오는데 요 길로는 좀 간단하게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요게 지금 기본 7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PC나 모바일 기준으로 몇 위를 하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길 누르고 입찰가 변경, 일괄 변경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일괄 변경. 그러면 요런 창이 뜨는데 요 최소 노출 입찰가도 있고 뭐 1위 평균 입찰가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최소 노출 입찰가 요거는 뭔 의미일까요? 최소 노출 입찰가는 이제 광고비를 이제 가장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누르는 거고요. 맞아요. 요 노출 지면을 완전 그냥 최소로만 노출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진짜 별로 높이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최소한으로 노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면 요걸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근데 거의 안 쓰는 기능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워링크를 하는 이유가 세부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그 세부 키워드를 상위로 올려서 조금씩 시장의 파일을 먹자라는 게 보통 기본적인 전략인데 아예 그냥 최소 노출만 한다라는 거는 거의 쓰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거는 요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몇 위 평균 입찰가로 바꾸는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PC로 했으니까 PC로 했을 때 한 2위 정도로 해볼까요? 2위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800원, 710원, 1260원, 2040원, 113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뜻은 어떤 뜻일까요? 3인용 텐트를 했을 때 뭘 하면은 뭐가 된다? 이제 3인용 텐트 같은 경우에 이제 800원을 입찰을 해야지 이제 평균 2등의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네이버가 로직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루프탑 텐트는 이제 710원, 이제 캠핑 1260원, 이제 캠핑 용품 2040원, 캠핑 의자 1130원입니다. 그러면 요거가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 2위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월 예상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월 예상 비용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네, 도구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키워드 도구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했던 키워드들을 검색을 합니다. 3인용 텐트, 루프탑 텐트, 루프탑 텐트. 이렇게만 일단 2개만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조회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걸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죠? 네. 추가 해가지고 여기 바로 추가했고 월간 예상 실적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월간 예상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3인용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2위 기준이 800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PC로 바꾸고 요거를 800원으로 하면은 자, 여기 예상 비용이 나오죠. 네네. 요거는 3인용 텐트는 2,400원밖에 안 나오네요. 저희가 800원을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3인용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키워드가 아니고 세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입찰가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 아까 그 캠핑 용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1,000원, 2,000원이 넘어갔는데 낮은 편이고 이제 예상 비용도 이제 세부 키워드이기 때문에 클릭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예상 비용도 낮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검색 쿼리 자체가 적었어요. 요거를 잠깐 뒤로 가기를 눌러서 보면은 3인용 텐트 같은 경우에는 쿼리 수가 월 기준으로 1,500회인데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 10배죠. 원터치 텐트는 이거에 또 몇 배고 이러니까 요런 세부 키워드를 좀 잘 노리면서 상위 키워드에 입찰을 해놓으면 뭔가 전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신생 브랜드나 예산이 적게 편성된 브랜드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봤으니까 루프탑 텐트도 한번 볼까요? 루프탑 텐트는 710원이네요. 710원을 하고 여기다가 PC로 기준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클릭 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상 평균 클릭 비용이랑 예상 비용이 7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한 PC 2위 정도에 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월 7만 3천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키워드를 한번 쭉 해본 다음에 이 예상 키워드대로 넣고 그걸 한번 여기다 넣어보면 월 얼마 정도 나올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요게 조금 귀찮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이제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죠. 맞죠. 저희가 이걸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걸 하나하나 다 넣고 분석을 하고 이러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요거를 맡겨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는 요게 좀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걸 많이 해봤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빠르게 월 예상 실적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신 거 뭐 지금 키워드 이거 얼마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키워드 했을 때 아니 이 업종 했을 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라고 채팅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소재는 어떤 걸까요? 소재는 일단 이제 추가 문구들을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제 반응형 소재와 단일형 소재가 있습니다.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를 계속 이어서 붙이는 형태고요. 단일형 소재는 이제 제목 하나만 이제 딱 있는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소재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다 소재입니다. 네. 고깃집 창업 한 달 4억 8천 돌파, 감성커피 여름의 창업 특전, 지원 찬스, 합리적 창업 비용 이런 게 다 소재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반응형 소재가 새로 나와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한 5월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캠핑 키워드를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반응형 소재의 아이디어를 먼저 받으시려면 키워드를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목 아이디어랑 설명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는 캠핑 용품이니까 요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소재 뭐 어필이 되는 게 더 다를 것 같아요. 아빠랑 단둘이 캠프닉, 엄마도 여자니까 감성 캠핑 이런데 약간 요즘 저는 캠핑은 약간 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크닉 혹시 몇 번 가보셨나요? 한강으로? 피크닉은 많이 가죠. 그죠? 네. 근데 한강에서 솔직히 남자들끼리면 네. 돗자리 하나 피고 또 안 놀 수준의 그건데 그러니까 네. 뭐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랑 간다. 여자친구랑 가면 이제 돗자리 빌리고 이제 뭐 구루구루 텐트하고 빌리고, 텐트 부루마하고 빌리고, 테이블하고 와인잔하고 네, 그리고 뭐 다 시켜준다. 그죠. 네. 그러면 약간 감성 캠핑 네. 이런 걸 한번 어필해 볼까요? 감성 캠핑 필수템 다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고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 고정을 해놓으면 여기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에다가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감성 캠핑 필수템 다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 뒤에는 아무거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 기능도 사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 아이디어는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충분해요. 도심 속 감성 캠핑 진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감성 캠핑 필수템 다 있다. 도심 속 감성 캠핑 바로 떠나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팔리겠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보시게 되겠죠. 네네. 또 어느 정도 소구점을 여기서 잡아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여기 설명 같은 데 보면은 설치부터 철수까지 되게 빠르다. 이래서 되게 간편한 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능성 네. 강조 소재죠. 우리가 되게 이 캠핑 용품이 이 텐트가 되게 간편해. 설치가 원터치로 쫙 빼주고 막 이러는 거면은 설명에다 이런 걸 달아주면 되고 아니면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이러면 캠핑용 최저가 도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최저가 애호가 아니라 최저가 도전이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표현이나 뭐 1위 네. 이런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지죠. 네. 그래서- 반려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려도 좀 잦고 실제로 1위라고 하더라도 서류 같은 걸 첨부를 해서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최상위권 편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 키워드 삽입 기능도 있거든요. 요건 혹시 아시나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대체 키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여기다가 똑같이 해볼까요? 캠핑용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캠핑용품을 검색할 걸 알고 캠핑용품은 고릴라 캠핑 가맹점이라고 해놨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는 대체 키워드라는 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캠핑용품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도심 속 감성 캠핑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키워드 대체 키워드 부분에는 어떻게 노출이 되냐면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가 여기 대체 키워드에 뜨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3인용 텐트라고도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3인용 텐트를 검색하면 3인용 텐트 도심 속 감성 캠핑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가 되는 거고, 원터치 텐트라 그러면 원터치 텐트 도심 속 감성 캠핑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이 내가 캠핑용품을 검색했는데 캠핑용품이라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클릭률에 올라가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키워드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이게 제목이 15자잖아요. 15자가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대체 키워드 안에 있는 요 키워드로 나오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캠핑용품이 되겠죠. 그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 부분에는 저희가 키워드도 했고 소재도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럼 소재도 등록을 하면 과연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분들처럼 뭐 이렇게 가격도 써지고 뒤에 제목도 알아서 붙고 알아서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이럴까요? 세팅이 필요하죠. 그건 혹시 어디서 하는 걸까요? 바로 확장 소재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확장 소재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 소재 부분에서 진행을 쭉 열어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쇼핑연구 전화번호부터 해서 쭉 많은데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상 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파워링크 이미지. 그래서 여기 파워링크 이미지는 여기 나온 저희가 근데 캠핑용품을 했으니까 여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이런 캠핑용품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진짜 뭐 보틀 같은 거나 이런 용품 같은 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등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등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글자가 있으면 반려를 당하고 뭐 글씨를 지워주고 등록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뭔가 내가 세일하는 걸 막 알려주고 싶어도 글자로는 나타내지 마시라라고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떤 거 해볼까요? 추가 제목. 이건 어떤 거예요? 추가 제목을 이제 단일형 소재를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제 제목을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가 제목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 보면은 캠핑 용품은 이거네요. 이것도 대체 키워드를 그럼 쓴 거죠. 네. 항상 레벤쿠젠 여기 점 있죠. 점 뒤에 요 포토 리뷰 적립금 2,000원 여기 부분이 추가 제목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안 보이네요. 이거 추가 적립금이 2,000원 이렇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 제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설명이 45자인데 우리 설명을 좀 쭉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 제목 밑에 추가 설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추가 설명으로는 여기 설명창에다가 또 45자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용을 하시면 되고 또 어떤 게 좀 많이 있을까요? 여기 중에서 이제 뭐 가격 링크라든지 이제 서브 링크 이런 것들 많이 활용들 하시죠. 그래서 뭐 가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가격적으로 만약에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죠. 캠핑 같은 경우에는 막 다른 제품들이 막 10만 원, 9만 원 하는데 우리 제품이 막 2, 3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캠핑 뭐 텐트 3만 원 시작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주목도가 좀 높겠죠. 네.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가격적인 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뭔가 이벤트를 좀 크게 한다. 네. 이러면은 홍보 문구를 쓰면 됩니다. 여기 홍보 문구가 할인, 사은품, 추가 선물, 이벤트 신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선물로 뭐 텐트 사면 뭐뭐 증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써주면은 이게 좀 더 주목도가 높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벤트, 그다음 제품의 상태, 소구점에 따라서 확장 소재 세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완전 최신 정보인데 확장 소재 추가 쇼핑 정보도 가능합니다. 요거 아셨어요? 엄청 최근 하셨죠?
네. 저도 이거를 이번 7월 돼서 거의 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는 기능인데 이게 약간 시범형으로 약간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원래 네이버 쇼핑에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이런 이미지 형태로 노출을 불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게 비즈 채널로 스마트 스토어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재를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해 놓은 거를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 띄워놓는 것처럼 등록이 가능한데 보통은 이걸 막 플레이스 형태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미지 여러 개 뜨는 게 그래서 플레이스를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플레이스를 등록하지 마시고 비즈 채널을 등록하신 다음에 비즈 채널에다가 여기 등록하시면 옷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캠핑용품 얘기했으니까 캠핑용품들을 쭉 놓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정보는 아까 말한 뭐 플레이스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리뷰 같은 것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리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여기나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도 했고 소재도 했고 확장 소재도 했는데 안 한 게 있을까요? 키워드 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타겟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네네. 타겟팅 탭 추가라고. 네. 그럼 보면은 요일, 지역, 성명, 연령대로 다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은 요일 시간 타겟팅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 요일 시간대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근데 보면은 맨날 아침 10시, 11시 막 광고비 다 소진돼서 꺼질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차라리 새벽 시간대나 오전 시간대를 꺼놓고 조금 아예 저녁 시간대만 킨다든지 하는 네. 방식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노출도 보장이 되면서 클릭도 보장이 될 테니까 또 어떨 때 이걸 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영업 시간 이외 이제 소진 방지 가능하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DB 업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신청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벽에 직접적으로 막 상담 신청을 남겨요. 물론 DB를 남기는 거니까 가능은 한데 막 직접 전화를 받아야 되는 뭐 인테리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공사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은 따로 DB를 남기는 것보다 바로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주 연령층이 40에서 50대 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아예 꺼놓는 거죠. 그래서 노출 요일 시간대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엔 다 끄고 9시에서 아침 9시에서 24시까지만 노출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딱 24시가 되면 광고가 꺼졌다가 다시 아침 9시가 되면 켜지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요일 시간대 타겟팅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지역 타겟팅이죠. 요거는 언제 써야 될까요? 지역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지역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 위주의 광고들 이제 학원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만 특별히 하는 그런 뭐 파티룸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플레이스 기반으로 하는 지역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도 약간 음식점 이런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근처 음식점을 줬는데 막 제주도에 있는 게 떠요. 네. 그러면 뭔가 설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비가 누수되고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타겟팅으로 플레이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신다. 아니면은 뭔가 음식점이나 미용실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광고 노출 지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뭐 서울이면은 서울만 딱 노출을 한다든지 서울특별시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산동에만 노출하고 싶다. 아니면 가산동까지도 동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만 노출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노출이 되는데 그럼 밑에 여기 애가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저 너무 적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뭔 의미냐면은 충분히 여기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효과 감소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요거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요 광고 노출이 많이 된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저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얘 표정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광고 잘 되면 활짝 또 웃을 거예요. 정확한 전환율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다가 집착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역까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성별 이런 게 있겠죠. 성별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요거는 성별 같은 경우에 이제 뷰티 업종 아니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업종들이 이제 뭐 떡볶이, 뭐 마라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좋아하시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용인에 있는 이제 풋살장 예약하는 거 아니면은 뭐 축구화 아니면 뭐 골프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희한테 유명했네요. 원주시에서 음식점 운영 중인 오리백숙 전문이시네요. 오리백숙. 그러면은 원주시에서 타겟팅, 네. 지역 타겟팅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하시는 것이. 맞아요. 국물 맛있겠다. 좀 비 와가지고 저 국물 요리 좀 생각나거든요. 저녁에 땡기는데요. 원주 가면은 꼭 음식점 도착금 오리백숙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입찰 가중치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0%로 두면은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입찰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남자 50% 여성 100%라고 하면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을 좀 50%덜 입찰을 하겠다. 네네. 좀 덜 중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알 수 없으면 뭔지 아시나요? 알 수 없으면 이제 로그인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성별을 특정지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죠. 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의 성별까지는 알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 수 없음도 알 수 없음을 아예 끌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노출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연령대 부분인데요. 이 연령대 부분을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령대는 진짜 어떤 업종이든지 한 번쯤은 고려를 하고 광고 효율을 좀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쭉 나왔던 것 중에 좀 오리백숙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오리백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젊은 층이 먹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먹을 테니까 기본적인 연령대를 조금 높이는 편이 낫지 그죠. 않나. 그러면 30대 이상한테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게 좋겠고 네네. 아니면 뭐 애들 입시 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30대 정도까지는 이제 꺼놔야죠. 왜냐하면 10대들 딱 켜놓고 네. 그에 대한 부모님만 딱 켜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연령대까지 이제 설명을 쭉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질문 있나 한번 기다리고요. 질문이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으면 또 준비를 하려고 했던 다차원 보고서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호 마케터님은 보통 파워링크 진행하실 때 이런 네. 전략 같은 거 짜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통은 어떻게 전략을 짜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링크 효율이 잘 나오는 업체가 있고 잘 안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파워링크 효율이 좀 잘 나오는 업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부 키워드를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일단 노출을 좀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잘 나오는 효율이 잘 나오는 업체 기준이죠. 네. 업체라면 세부 키워드를 확장한다. 네. 그리고 입찰가를 좀 상위 입찰을 좀 노려보겠죠. 입찰가를. 그러면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한다가 왜 효율이 잘 나오는 업체에 요구를 해야 될까요? 효율이 잘 나오니까 나는 메인 키워드에만 하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세부 키워드 확장 같은 경우가 이제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에 대한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파워링크의 효율이 잘 나온다 했었을 때 세부 키워드를 왜 확장을 하냐면은 메인 키워드들이 좀 비싸니까 세부 키워드들에서도 검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업체에 대해서 인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세부 키워드를 좀 많이 확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이 잘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메인 키워드에서도 받쳐줄 만큼의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요거를 받쳐준다는 거는 얘가 세부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는 다른 세부 키워드에 있는 애들보다도 높겠죠. 왜냐면 네. 메인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던 애들이니까. 그래서 시장 뭐 파이 확대라고 볼 수 있죠. 시장 파이 확대. 그래,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
선점 가능, 장악 가능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입찰가를 상위 입찰로 조절한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효율이 저는 효율이 너무 잘 나와서 금액은 따로 조정을 안 하고 이 입찰가로 계속 가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거는 왜 이렇게 입찰가를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입찰가를 상위 입찰로 조정을 하면은 일단은 노출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페이지 순위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이 잘 나오는 업체라면입니다. 이것도 효율이 잘 나온다면 이제 상위 입찰로 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전환율이 잘 나오고 클릭률이 잘 나오는 키워드들에 한해서는 그런 식으로 입찰을 좀 조정을 시켜서 이제 전환 매출을 좀 올리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수원에서 안녕하세요 시적빵님. 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위 입찰로 조정? 요거의 뜻에 조금 설명을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게 무조건 1위를 먹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요거는 예를 들어서 4순위쯤이 있어요. 요게 예를 들어서 4순위면은 저희가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끔 이제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PC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상단이라고 하기에는 최상단이라고 하기에는 뭐하니까 4순위쯤 있는 업체의 A를 한 3순위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을 보는 거죠. 좋네? 그러면은 2순위. 근데 여기서 안 좋아졌어요. 다시 3순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로아스나 효율이 잘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상위 유출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라고 전략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드렸고요. 그러면 효율이 안 나오는 업체를 한번 해볼까요? 네. 효율이 안 나오는 업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이 안 나온다. 효율이 일단 나오지 않으면은 이 최소 키워드로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브랜드 전환율이 다 낮기 때문에 일단 비싼 키워드들을 이렇게 해도 파워링크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상호, 이제 브랜드명, 그리고 브랜드명 플러스 이제 브랜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들 그렇게만 추가를 해서 이제 키워드를 등록을 시켜 놓는 게 광고비를 세이브하는 운영 방안에서도 이제 좋은 선택이죠. 우리 팀 고급 인력 에이스 둘 다 여기 있네.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부 키워드 위주로 운영. 근데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다시 세부 키워드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한테 보통 많이 오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뭔가 오신 분이 있잖아요. 네. 뭔가 광고 효율이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하고 저희가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 아까 판다고 그랬으니 이걸 팔면은 네. 캠핑용품, 캠핑용품 추천 이런 데다가만 키워드를 등록을 해놓으세요. 네. 이거를 막 2순위, 3순위 띄워 놓으십니다. 그럼 이제 가격대로 나가요. CPC가 높게 형성. 그래서 근데 높게 형성을 해서 클릭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뭐 잘 안 나오는 업체라고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금액도 적다라고 하면은 뭐 한 오전에서 한 오후 한 2-3시쯤에 꺼질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바에는 죄송해요. 바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캠핑용품이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소구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텐트라고 하면 캠핑용품이라고 크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글램핑용 뭐 캠핑용품 아니면은 또 캠핑 어떨 때 할까요? 뭐 한강 나들이 캠핑용품 추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주말? 주말 캠핑용품 아니면 입문 캠핑용품 이렇게 메인 키워드라기에는 조금 앞에 접두점미가 붙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들이 한두 군데 더 붙은 키워드를 먼저 선점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쭉 세팅을 해놨는데 입문 캠핑용품에서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요 입문 캠핑용품용으로 저희 뭐 소구점이나 이런 거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조금 수정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캠핑 유비 환영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한 소재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캠핑 처음 하는 사람도 뭐 10분 만에 설치 이런 걸 더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아가가 잠든 사이에 대신 설치해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과장인가요? 네. 그래서 조금 과장 못해요. 초등학생 그럼 아이가 알아서 설치를 했어요. 초등 저학년도 설치 가능하다. 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서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소구점대로 뭔가 이미 소구점대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세팅하기. 그러면 저희가 반응이 오는 대로 소구점도 바꾸고 추가 세팅도 맞췄으니까 그대로 그 시장을 점점 먹어 나가면서 조금 더 조금씩 파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한 45분이니까 한 47분까지 이제 좀 질문 기다려 보고요. 네.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다차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행하기에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또 승호 마케터님이랑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또 요리조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링크가 좀 잘 되는 업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파워링크 잘 되는 업종이 대부분 저는 DB 쪽인 것 같거든요. 창업. 네. 그러니까 창업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잘 되는 의 기준이, 저는 DB 같은 거는 질이 좀 중요하다고,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사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허수 DB라는 게 좀 되게 많아요. 뭐 구글로 하는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메타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그인 컨텐츠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창업이나 이사 이런 키워드로 집행을 했을 때 다른 매체보다는 DB의 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고, 파워링크가 또 잘 되는 업종이 잘 된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식품 쪽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요게 쇼검 쪽에서도 효율이 난다? 이러면은 바로 파워링크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유입 키워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 유입 키워드를 기반으로 파워링크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 세팅. 이렇게 하면은 이미 검증된 유입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파워링크에 세팅을 해놨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키워드에 대한 점유율도 높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전환율도 이미 검증이 된 키워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월요일이고 다들 한 6시 정도 되시다 보니까 아마 배고프셔가지고 네. 따로 상담보다는 식사를 하러 먼저 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오리백숙 얘기도 하고 먹는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업종마다 파워링크에 핏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뷰티 제품은 핏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인지도가 조금 높은 것들은 이제 파워링크를 좀 하는 게 맞는데요. 제품 인지도가 좀 낮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링크보다는 이제 쇼핑 검색 쪽으로 좀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해요.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쇼핑 검색 광고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나 뷰티 같은 경우는 저는 브랜딩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제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비슷하면 브랜딩이 좀 잘 돼 있는 업체를 고르기 때문에 요 파워링크에 대한 핏이 맞으려면은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고, 네. 브랜딩도 좀 되어 있을 때 진출하면은 좀 좋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최족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따로 이제 질문도 없고 따로 다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김주호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